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전엔 사업이 탄탄대로여서 나름 돈도 많이 모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아내랑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아이는 부모님이 봐주고 계시고 아내와 이혼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사유는 전적으로 아내의 게으름과 정신질환 때문이었어요. 일단 아내는 10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사실 아내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거대하진 않았어요. 처음 소개팅으로 만났을 땐 정말 늘씬하고 예뻤죠. 같이 길을 걸으면 남자들이 흘깃흘깃 쳐다볼 정도로 미모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 낳기 전까진 참 부지런했고 메이크업 관련 가게도 꾸준히 할 만큼 부지런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자마자 식단 조절이 안 되더니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또 육아를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살이 찌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산모가 건강해야 하니까 살이 있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살이 쪄서 게으른 건지 아니면 게을러지니까 살이 찌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집에 설거지가 쌓이고 음식물 쓰레기에선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더군요. 물론 이건 제가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런 꼴을 못 보는 성격인지라 깨끗하게 정리는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 키우느라 바쁘니까 당연히 남편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회사를 다녀오고 집에 오면 퍼진 몸으로 족발이나 치킨을 먹고 치우지도 않은 채 옆에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치우나 두고 봤더니 세상에나 일주일간 정말 꼼짝도 안 하고 거실에서 TV 보고 아이 좀 보고 밥 시켜 먹고 다시 TV 보고 화장실 갔다가 아이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죠. 근데 아이가 커서도 그 버릇이 안 고쳐지더군요. 집안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아이 옷 입은 꼴은 전쟁통에 부모 잃은 아이 마냥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통사정을 했죠. 여보, 결혼 전으로 돌아오라고는 안 할게. 근데 좀 청소 좀 하자. 아니면 얘는 좀 씻기든가. 그러자 아내는 아유 당신이 좀 해.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이러면서 거부를 하더군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 자기도 심심했는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도박까지 했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엔 경악했지만 이미 상당수의 돈이 완전히 아내 도박 자금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집착은 더 세졌어요. 뭐만 해도 잃는 걸 싫어했고 뭐만 해도 자기가 버림받는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아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정신질환 치료도 받자고 권유했지만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름진 그 턱살과 뱃살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있다간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둔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정리해서 집안 금고에 보관을 하고 몇몇 돈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저한테 아예 돈이 없는 것처럼 꾸민 후에 이혼 소송을 걸었죠. 아무래도 이혼의 책임이 게으르고 부부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래도 애엄마니까 일단 생활비 하라고 돈 일부를 좀 나눠주고 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에 제게 저주를 퍼붓더군요. 나 당신 부셔버릴 거야. 나 미친 사람으로 몰아넣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나한테 소중한 거 다 가져간 당신을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뭐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예 게으른 아내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후엔 아내가 도박으로 날려버린 돈을 충당하기 위해 회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이제 슬슬 자리도 잡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약간의 재력이 있다 보니 주변에 유혹도 많았고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원래 일을 사랑하고 가족만 사랑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절하며 앞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약간의 마음속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여성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됐고 잘 이루어질 뻔했는데 이상하게 여성들과 만날 때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차 사고가 날 뻔한다든지 아파트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다든지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여성들도 데이트하려면 목숨이 몇 개나 있어야겠어요, 농담을 할 정도였는데 정말로 어떤 여성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여성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만난 여성도 갑자기 날아온 불시에 머리카락이 홀라당 타버렸고 동네 내리막에서 누가 뒤에서 밀어서 다친다는 둥, 제가 만나는 여자는 전부 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자연스레 여성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더군요. 굳이라도 해야 하나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했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여성 2명과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어찌나 잘 호응해주고 저를 깊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구나. 나 아직 안 죽었네. 은근히 기분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여성은 40대라고 믿기지 않는 외모에 얼굴까지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저랑 취향도 너무 비슷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까지 비슷할 정도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인연 같더군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서 영화 데이트를 하기로 했죠. 술집이 아닌 환한 대낮에 만나니까 미모가 더욱 눈부시더군요. 백옥 같은 피부에 조금 성형한 듯 하지만 그래도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닐 것 같은 외모였어요. 순간 이런 여자가 나를 왜 만난다고 했을까?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유, 많이 듣던 목소리 같아요. 그랬더니 그녀는 애교 섞인 투로 그만큼 우리가 잘 통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더군요.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가 조금 튀긴 했지만 워낙 미모가 출중하니 그 정도 중성적인 목소리는 흠도 아니었죠. 어쨌든 인연인가 보다 란 생각이 드니까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린 더 가까워졌고 그때부터 재혼을 해볼까 했던 마음이 다시 슬슬 생겨나더군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와 가족들도 허락을 했고요. 이래저래 마음도 편해지니 그녀를 만나는 게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녀는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꼭 우리 집에 가서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우리 집을 구경하고 싶다면서 자꾸 제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적극적인 그녀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엔 왜 굳이 우리 집에 오려고 할까 약간 의심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미루면서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땐 이 집이 당신 집이니까 마음대로 해요 라며 농담조로 그녀를 달래곤 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녀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데서 그녀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점점 깊어지니까 아들과 그녀를 가까워지게 만들려고 그녀에게 아들과 한번 만나면 어떨까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셋이 같이 만나는데 그때 그녀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아이랑 손잡고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혼한 전처가 아이에게 불러주던 노래랑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노래면 우연의 일치인가 생각할 텐데 하필이면 이혼한 아내가 아이랑 외출할 때마다 부르던 노래를 그녀가 부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뒤로 슬쩍 빼거나 딴소리를 하면 혹시 이혼한 내 아내 아니야? 이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기 엄마와 만나자며 흔쾌히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님과 만나서 식사도 했습니다.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고등학교 친구도 만났고 이것저것 질문을 해도 별다른 의심이 안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내가 혼자 쇼를 한 건가 생각까지 들더군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는 바로 몇 주 후에 직접 제 눈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을 가서 비행기 티켓 발급하는 곳에서 티켓팅을 하려고 주민등록증을 공항 직원에게 건넬 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봤는데 세상에나 아내와 주민등록번호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겁니다. 제 의심이 100% 맞는 순간이었죠. 그때 등 뒤로 소름이 싹 올라오고 머리가 쭈뼛 서더군요. 도대체 이혼한 아내가 왜 얼굴까지 바꿔서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정체를 알고 나니 단둘이 있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여행은 다음에 가자고 미뤘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죠. 그녀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몸이 괜찮아지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그냥 씹어버렸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달라진 외모로 나에게 왔을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는데 왜 굳이 살을 쫙 빼고 예뻐진 모습으로 신분을 감춘 채 나에게 온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어차피 부부였기 때문에 이혼한 아내가 제 개인 신상도 아니까 혹시나 제 금융거래에 손을 댔나 전부 확인해봐도 멀쩡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그녀가 자꾸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했던 사실이 생각나더군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집안에 있는 금고였습니다. 아마도 제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고에 있는 현금은 전부 다 숨겨놓고 금고가 잘 보이는 곳에 몰카를 설치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를 일부러 만나 어제는 미안했다. 좋은 곳에 가서 와인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르익자 저는 오늘은 우리 집 가서 한잔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녀는 너무 기뻐하면서 드디어 집 구경을 하게 됐네요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맥주 한두 잔 먹고 소파에서 자는 척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잠든 걸 확인한 그녀는 금고 쪽으로 가더니 비밀번호를 몇 개 입력을 하더군요. 비밀번호가 아들 생일인지라 금방 문을 열고선 돈이 없는 걸 보자마자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참을 노려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짧게 묘사했지만 그 순간이 어찌나 무섭든지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그녀가 나간 후에 혼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이혼할 때 제대로 재산 분할을 안 해줬더니 복수심에 일부러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녀의 집착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러다가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진 않을까, 혹시나 우리 부모님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발 느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순간 그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당신 이혼한 내 전처 맞지? 돈 때문에 친자식도 유괴하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예 인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날 버렸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난 죽어도 당신 행복할 꼴 못 봐. 당신 옆에 있는 여자들도 행복한 꼴 못 봐. 그리고 그 돈 다 내 거야. 네 옆에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아이도 내 거고.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겁니다. 정신병이 그게 다랬구나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말을 못 건네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는 안 할 테니 아이는 돌려달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겠다며 그녀를 살살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울다가 웃다가 알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정말 정신줄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니 아이는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4시간 만에 아이는 돌아왔고 아이는 아줌마가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용돈도 줬어. 나보고 막 울던데? 이 말만 하더군요. 그래도 친엄마라고 나름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법은 법인데. 현재 그녀를 유괴범으로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 후에 저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처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두렵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곧 잡아주겠지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며칠 전 우연히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있는 광고판들 중에 유독 어떤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그 광고 속 모델들 중 한 명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유심히 보니까 그녀가 소개시켜줬던 어머니였습니다. 한마디로 엑스트라를 사서 엄마인 것처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던 거죠. 순간 씁쓸하더군요. 가짜 연기자를 엄마로 내세우고 성형수술에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나를 파멸시키고 싶어 했던 전처는 지금 좀 어디서 어떻게 무엇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